잘 쉬셨나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료법 관련된 국시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의료법 제1, 2, 3조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의료관계법규에서 제1장 총칙에서 나올 수 있는 범위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 내용 중에서 제2장 의료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PPT 자료 여러분 같이 보면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에서 이제 의료인에 대한 이제 제2장 의료인인데요. 의료인 면허제도는 의료행위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로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의료행위죄, 지난주에 의료법 27조에 관한 사례들, 실생활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 사례들 확인해 봤고요. 면허의 요건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조 내지 7조에서 명시하고 있고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대나 한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되고요. 조산사는 이제 간호사 면허 있는 사람이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해서 조산사 면허 시험을 또 받게 돼서 간호사, 조산사 두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간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간호대를 졸업해서 국가시험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해야지 됩니다.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결격사유는 의료인에서 여러분 국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조문이에요. 결격사유 제8조에 나와 있고요. 정신질환자 제8조를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결격사유인 사람은 제1호의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여도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은 가능하지만 보편적으로 정신질환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2호가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이런 분들은 의료인이 될 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고요. 제3호의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인을 받는 사람이죠. 피라는 건. 성년 후견인은 후견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관리를 받아야 되는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은 의료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4호에서 의료법 또는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 사람도 의료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료 관련법은 되게 많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지역보건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리고 이거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인 이제 시행령과 의료 관련 법령이라고 하면 시행 규칙까지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이어서 벌금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형법이라든지 민법에
뭐 금고 이상의 형은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죄로 뭐 전과가 있는데 제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나요? 이런 질문을 실무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에 있는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8조 결격 사유는 여러분 국시에서도 나올 수 있는 조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의료법 쭉 보시면은 법조문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시험에 관한 거는 9조와 10조에 이제 응시 자격 제한이 10조에 나와 있어요. 국가시험의 시행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고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국시원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응시 자격 제한이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뭐 부정행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합격 무효 처리된 사람들 응시 제한 범위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거든요. 차기 3회 응시 제한되어 있다. 몇 회 응시 제한이냐 이런 것 출제됐던 적도 있어요. 응시 자격 제한이 있는데요. 제10조가 응시 자격 제한이에요. 의료인 결격 사유, 우리 바로 앞에서 봤죠. 이 결격 사유, 이 8조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 응시할 수 없고요. 네. 국가시험에 아예 응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10조 제2항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부정행위자는 응시 자격 제한이 있고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범위 내에서 차기 3회 동안 3년 동안은 시험 못 보게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10조 제3항 응시 몇 회 범위였는지 1회, 2회, 3회, 4회,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기 3회 응시 제한이었다는 거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면허의 조건과 등록, 의료인 보호에 관한 거는 여러분 시험에까지는 나오지 않는 범위예요. 전체로 보면요. 의료인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갑자기 메시지가 와서 죄송합니다. 의료인의 의무 쭉 15조부터 26조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의료인은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거부 등의 금지, 제15조 사항이죠. 제15조 제1항을 보시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응급의료 의무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의무에 대해서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등에서 제2항이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응급환자에 관해서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제16조가 세탁물 처리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제17조 진단서 등 작성 의무가 있는데 제17조는 여러분 국시에서도 출제되는 그러한 사항이에요. 17조 아주 중요합니다. 제18조가 처방전 작성 등의 의무가 18조에 있고요. 그리고 정보 누설 금지 의무도 있습니다. 정보 누설 금지도 여러분이 국시 대비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법조문이에요. 19조에 있고요. 제20조 태아 성간별 행위 금지 등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서 태아 성간별 금지에 대한 의료법 20조 사항에 대한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 판결 난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태아 성간별 행위 금지 제20조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이 이제 21조 기록 열람인데요. 21조의 사항도 여러분 국시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진단서 작성하고 기록 열람 등사 등 의무 요거 꼭 나올 그럴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느 범위까지 기록 열람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진료 기록부 등 기록 의무가 있다라는 거 22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22조 사항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진료 기록부 등 기록 의무. 전체 의무 다 중요하지만 시험 대비해서는 진단서 작성 등 의무, 그리고 기록 등 열람 등사 등의 의무, 진료 기록부 등 기록 의무 이런 사항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도 이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요양 방법 지도 의무, 취업 실태 신고 의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고할 의무가 있고요. 변사체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료인의 중요한 의무를 지금 26조까지 15조에서부터 26조까지 여러분 크게 봤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어느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제가 다 언급해드린 부분이 다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오면 2문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의료법은 1장 총칙, 2장 의료인, 3장 의료기관, 제5장 의료광고, 제6장 감독에 관한 부분이 나와서 이렇게 한 5개 범위에서 내겠습니다라고 해서 각각 범위에서 하나씩은 다 나오겠죠. 그리고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인이라든지 제2장, 제3장 의료기관, 제6장 감독 부분에서 한 문제씩 더 나와서 한 8문제 정도가 출제 빈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의료인의 의무 중에서 제15조 1항에 대한 진료 거부 등의 의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진료 거부란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란
의사가 부재 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불가능하다든가 하는 등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라는 게 의료법 벌칙조항 제89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제2항이 응급의료에 관한 의무인데요.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 상태에서 즉시 필요로 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응급환자라고 하고요. 이때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박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이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응급처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치과의원이나 치과병원에서 이제 활동하실 때 아주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응급 환자에 해당하는지,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으로는 의료인의 의무 중에서 진단서 작성 등 의무가 있는데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건데요. 진단서 작성 등의 의무입니다. 그 부분은 시험에도 자주 기출되는 그런 데고요. 재작년 35회에서도 당연히 기출된 그런 부분입니다. 무자격자의 진단서 교부 금지입니다. 그래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거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거만서, 증명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함. 직접 진찰한 검안 의사나 이 사람들이 아니면 진단서, 거만서, 증명서, 처방전을 환자나 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 존비속, 존속은 뭐죠? 직계 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이 존속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저도 법을 처음 공부했을 때 이게 상속제도에서 많이 나오는데 민법에서 이제 직계 존비속을 많이 따져요. 그리고 형법에 이제 살인죄 250조 2항에서 보통 살인죄보다 존속 살인죄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데요. 부모를 자식이 죽이는 경우에는 우리 반인륜 범죄다라고 해서 더 중하게 처벌을 해서 보통 살인죄는 사형무기 5년인데 존속은 사형무기 7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형법에서는 직계존속 얘기가 나오고 민법에서는 상속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직계존속은 바로 위에 부모예요. 그리고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자녀들을 말하죠. 그리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님들을 얘기하는 거죠. 환자가 의식 없는 경우엔 이런 분들까지 진단서, 거만서, 증명서, 처방전 대리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이 없는 경우에 이제 형제자매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예전에 이 형제자매가 안 돼서 이런 가족들이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에 환자는 의식이 없고 뭐 보험급여 청구나 이런 거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돼서 형제 자매도 이렇게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형제 자매도 이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부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외적으로 직접 진찰한 의사가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 기록부 등에 따라서 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바로 진찰받고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어도 그 같은 병원의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 기록부 등에 따라서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예전에 시간에 관한 게 몇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가능하냐, 그리고 이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이런 것들을 환자 이해의 어느 범위까지 형제자매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나온 경우가 있어서 제17조 진단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현장 실무에서 근무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환자 아니고 환자 보호자인가 대신 증명서 발부 띄러 왔을 때 띄워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환자 본인에게만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분들이 대리인 위임장이라든지 이런 구비 서류를 다 구비하신 상태에서 이제 발부해 드리는 거고, 기본은 환자 본인에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본인에게만 다 발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17조에 관한 사항은 이런 거고요. 진단서는 교부 이제 3항을 보시면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 검안한 자에 대해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한 것에 대한 이제 출생 사망 증명서 또는 사산 증명서를 교부받은 때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자신의 진찰, 검안 사항에 대해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 요구할 때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으면요. 19조 정보누설에 관한 금지도 가끔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정보누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요즘에는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조에 보시면 정보누설 금지가 이 19조의 제목인데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 규정은 친고죄 규정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친고죄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검사만 기소를 해서 법정으로 갈 수 있는데 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죄들이 바로 친고죄예요. 태아 성간병행위 금지 제20조 우리가 지난 시간 사례를 통해서 잘 공부를 해봤죠. 이 10조 사항도 이제 국시의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의료인은 태아 성간별을 목적으로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의 가족,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주 전에는 안 되고 32주 넘어선 돼요. 20조의 제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의무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 좀 잘 보셔야 돼요. 환자 기록 열람 등 사본 교부에 관한 사항인데요.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사항, 관한 기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본 발급은 안 되고 사본 발급만 가능한 거예요. 열람과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이 제21조 기록 열람 등에서 제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게 기본 이 법의 취지예요. 그래서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21조 제2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자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아까 제1항에서 보셨는데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외적인 사항을 21조 제3항, 제1호, 2호, 3호, 4호, 호수가 거의 14에 3, 16호까지 있네요. 중요한 사항은 이제 앞에 제1호, 2호, 3호, 요 정도까지일 텐데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요청하는 경우죠. 형제 자매들이 이런 앞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들이 없는 형제 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 형제자매가 보험 청구라든지 이런 걸로 뭘 하려고 하는데 환자 본인 이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형제자매도 앞에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런 사람들이 전혀 다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 대가족 제도에서 이제 많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나 혼자 산다도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형제자매가 이제 못 뛰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환자 본인이 동의서랑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몇 가지 요건들을 갖춘 경우에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 교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좀 중요하게 들어온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요청한 경우에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의료법에서 기록 열람에 관한 사항들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어서 21조에 해당하는 사항하고 17조 진단서 등 이 부분은 여러분이
17조, 21조는 확실히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생활 속의 의료법 두 번째 시간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 정도까지가 이제 생활 속의 의료법 마지막 시간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